자,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세력들하고 지금 맞다이를 뜨고 계십니다. 사실은. 아, 그렇게 저렴하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데. 아니, 왜 이거를 대통령이 이 SNS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대통령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기사를 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SNS로 국민들한테 직접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시죠? 거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기레기들, 언론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기레기들이 단 한 번도 서민의 입장에서 경제 기사를 쓰지를 않아요. 이것들은 단 1%, 그리고 강남 부자들을 위한 기사만 쓰고 건설사들을 위한 기사만 씁니다. 그 짓거리, 늘 해왔던 그 짓거리. 그리고 대다수의 이찍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왜 종부세를 올리냐 이러고 지랄 발광을 했지 않습니까? 송 작가님 보내주신 거. 네. 청약 당첨됐는데 길바닥 남게 생겼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강남에 있는 신혼부부가 9월 달에 18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출 규제는 627에 시작을 했는데 9월 달에 청약이 된 거죠. 청약을 9월 달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 대출 규제 시작되고 나서 그거 알면서도 넣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계약금 중도금은 연끌을 해서 빚을 냈는데 국가가 잔금 대출을 못하게 해갖고 아파트를 날리게 생겼다네. 아니 난 세 가지가 궁금해요. 지금 2월 달인데? 그러니까 첫째, 너는 신혼부부인데 18억짜리를 왜 사니? 뭐 젊은 신혼부부인데 18억짜리를 어떻게 사니? 어머, 우리 둘 다 고소득자여가지고 한 17억 원 정도는 대출을 땡길 수 있어요. 아니지. 그렇게 있으면 저거를 받을 수가 없지. 분명히 소득 수준 낮고 신혼부부고 거기다가 신생아 있고 뭐 이런 옵션을 받아가지고 앞에 순번으로 이걸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8억을 애초에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걸 청약받았다는 거 아니냐고. 아니 누가 돈 들고 청약을 받아요. 다들 돈 없지만 그 부푼 꿈을 안고 비싼 거 그런 거 받는 거지. 그러려고 청약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손배소송을 하겠답니다. 해봐. 아니, 그 손배소송을 하는데 소송비는 있고, 나머지 잔금 치를 돈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나 앉는 거야? 응? 나 앉는 거야, 애들은? 그럼 나 안고 이거 포기하게 되는 거야? 응?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고 결혼을 했지만 각자 떨어져 살아야 되는 불쌍한 신혼부부입니다. 어쩌다가 아니, 저희가 18억짜리 당첨이 됐는데 대출을 안 해줘서요. 14억 5천원 연끌해서 갖다 놓았다며. 그 연끌해서 14억을 땡겨올 능력이 있는 놈들이 3억 5천 잔금 대출을 안 해줘갖고 이 아파트를 날린다고? 아니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는 그림입니까? 이게? 자, 요게 일단 18억부터 에바야. 18억부터 에바라고. 이게 세계일보의 양다훈이라는 기자가 쓴 건데요.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던 한 가장이 정부를 상대로 법정에 섰다. 야심차게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되레 성실한 실수요자의 주거권을 박탈했다는 이유에서다. 씨발, 기사를 쓰라고 소설 쓰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물고 늘어지는 또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동안 강남에서 사셨다. 30평짜리 주택 하나 있는데 지금 연금 뭐 한 200만 원 나오는 거 월세 70만 원, 300만 원 받고 30억짜리 강남 주택에 사시는데 생활이 힘들어서 백화점 비닐을 뜯어다가 재활용하는데 팔아갖고 생활을 한다는 거야. 네? 뭐라고요? 뭘? 근데 여기에 보유세나 뭐 이게 세금이 늘어나가지고 한 달에 300 수입으로는 강남에서 못 살고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뭐 얘기해봐야 뭐. 부자들 얘기해봐야 뭐.
그러니까 그런 유의 답이 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심파적인 어떤 이런 걸로 갖고 맹간해라. 서민들한테 공감을 끌어내고 싶은 거야. 도대체 서민이 어디까지 서민인가요? 18억 18억 신혼부부가 서민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18억부터. 아니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내 주변에 신혼부부 집으로 18억짜리 대가리 속에 넣고 있는 애가 있냐고. 서민인데. 그리고 이 기사에 아까 그 세계일보 기사 있잖아요. 청약 당첨됐는데 제목에는 18억이 없습니다. 웃긴 새끼들이야. 제목에는 18억이 없어. 왜 18억이 들어가면 씨 무슨 소리야? 내용을 봐야 18억이 있어요. 네, 밑에 보다 보면 있어. 그리고 그 네. 얘기 많이 합니다. 중앙일보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25명이 다주택자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집 팔 거냐? 뭐 서영교 의원도 다주택자인데, 뭐 청와대도 뭐 청와대 팔아라, 막 참모들도 다주택자인데, 니들 다 팔 거냐? 막 그러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중앙일보가 아니 170명 이 민주당 의원 중에 20몇 명밖에 없다라는 거 오히려 밝혀주면서 별로 없네 싶은 거야. 그럼 106명 니네 식구들 국진당 안에는 다주택자 몇 명인지 볼까? 니네 당대표부터 6채잖아 지금. 그리고 다 실거주예요. 팔 한쪽, 다리 한쪽 다 따로 한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세금 내면 되고 팔면 되고. 세금으로 쳐맞으시면 돼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잖아. 그리고 뭐 대통령도 뭐 6억이 올랐다. 뭐 6억이 오르면 축하드릴 일이죠. 대통령이 실거주 안 하면서 6억이 올랐대. 아니 그럼 지금 실거주를 지금 관사에서 하고 있는데 한남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성남 가서 사르리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이 6억이 올랐어도 예를 들어 나중에 장기 보유로 해갖고 주택으로 해서 갖고 있다가 은퇴하실 때 팔면 그때 맞춰서 양도세 내면 되는 거고 뭐 그게 대통령 아파트가 6억 올랐다 하네 6억이나 올랐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거라는 거 아니야? 계속 청와대 그 관저에서 하라고. 계속 살으라고? 끝까지. 나오지 말으라고? 아, 이 새끼 그렇게 그러는 애는 기특하지. 청와대 감금을 시킨다고요? 우리 안 나오게. 대통령을? 평생 종살이를 빨리 집을 시킨다는 거 팔고 아니야. 관저에 그냥 꾹 눌러 사세요.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어우 끔찍해라. 어머 숭악한 것들 그렇게 해줍시다. 소원대로. 예. 그러면 이게 아까 1580일이 이게 15,000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그러니까 강유정 그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작년 11월 달에 집 팔라고 내놨더만. 아이고 내놓기도 하고 아니 세금 낼 사람 내고 팔 사람 팔고 하면 되지 뭘 그리고 어쩌라고. 가족택자인 거 부정 안 해요? 서영교 의원이 그 얘기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팔아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세입자하고 타협이 돼야 되고 혹시라도 팔리고 난 다음에 세입자가 유지를 못하거나 또는 또 임대료가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떳떳하게 입장을 밝힌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세금을 내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거고 사정이 되면 그렇죠. 파는 겁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한 건의 입법이라든지 부동산법 관련한 뭐 또는 보유세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네들끼리 뭐 20억이면 2%, 뭐 30억이면 5% 뭐 이런 식으로 보유세를 올린다더라 그러면서 온갖 루머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대통령은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 5월 달부터 내놔라. 그 내놓고 가격 안정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는 거를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시키겠다.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시장.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5월 안에 팔겠다. 유예 기간, 그러니까 유예 기간 때까지 계약만 되면 안 물어요. 매매 계약만 성립이 되면. 그래서 지금 내놓고 있는 물량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서울시 전역의 아파트들이 0.4에서부터 1.4까지 조금씩 가격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안 팔려요 하는데 전 선생님 맨날 그러더만 그 사주 방송 보면 안 팔리는 이유가 있죠. 응. 가격을 더 내리세요. 안 팔리면. 그러니까. 더 내리라고.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가격이라는 게요. 우리는 그 시중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중 가격이 어디 있어요? 집주인이 그렇게 내놓으면 그게 시중 가격이 그럼. 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3년짜리 금도 나 이거 750에 팔게요. 그러면 그 가격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피를 보는 사람들이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독재니 뭐 서민을 올리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집을 갖고 야 가난한 니들이 싼 보존금에 비싼 월세라도 내고 살 수 있지. 내가 집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러고 지랄을 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국민들 위해서 국민 청약주택 뭐 이런 걸 기본으로 해갖고 450만 호가를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공급을 했어요. 근데 그 집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근데 그 중에 250만, 그러니까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가 다주택자들한테.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년 주택을 지어서 그 견본주택을 보러 다 누가 오냐? 그 집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걔네들이 이름을 팔든가 불법으로 취득을 하든가 그런 애들이 다 취득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임대시장에 내놓고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료 오르고 난 다음엔 임대료가 올랐다고 집값을 올리고 또 집값이 올랐다고 임대료를 올리고 또 서로 주고받고 팔면서 강남이 올랐으니까 강북도 오른다고 올리고 강북이 올랐으니까 강남도 올랐다고 올리고 이 지랄을 하면서 서울이 올랐으니까 인천도 올리고 인천이 올랐으니까 부천도 올리고 부천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지역으로 내라 지역도 올리고 그래서 지역이나 뭐 이런 쪽에 아무리 수요를 공급을 하고 물가를 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모든 근원은 강남에서 나온 겁니다. 서울 한복판. 서울 한복판 강남에다가 보유세 때리고 다주택자들 나가게 하고 실수요 가격을 줄여주면 강남 가서 살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 신혼부부들처럼 18억 내고 강남 가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격이 강남에서부터 빠지는구나 생각이 되면 전국에 있는 다주택들이 풀린다는 거야. 지난 10년 동안 다주택자들이 쓸어갔던 국민주택들, 20평대 국민주택들, 260만 호가 시중에 도로 풀린다니까. 그렇게 되면 서민들한테 좋지. 그치. 그렇게 되면 진짜 서민들이나 1인 가구, 청년 가구들한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 우리가 강남 한복판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대? 우린 그런 능력도 없어. 다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들,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 왜 하나도 없냐는 거야. 그걸 내어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양평동 살거든요. 양평역 앞에 이번에 SH에서 언제 이사 갔어? 3년 됐잖아. 아, 그래요?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 네 가부를 해주겠냐? 아무튼 그 아파트를 3년 만에 지어갖고 분양을 해요. 지금 분양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SH에서 지었으니까 나는 그게 서민 가격으로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6억, 7억대예요. 한 20년 된 거 좀 오래된 구옥들이. 근데 얘네가 서민들을 생각해서 뭐 보금자리 어쩌고 지었잖아. 분양가가 12억이에요. 같은 평수에 20평대. 그럼 이게 무슨 서민이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샹? 12억. 그 어떤 서민이 그걸 사가지고 거기를 분양받아 들어갔냐고. 아니 근데 나는 왜 20평대고 그 아파트가 땅덩어리도 요만하잖아. 실제로 그 아파트 요만한 땅덩어리 안에 얼마나 수십 채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나누잖아. 자기 평수 3평도 안 나. 그래 안 되는데 그게 12억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주변 시세랑 2배로 지금 입주할 때 되는데 분양가가 나오는 거야. 입주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입주하냐고요? 그 돈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내고 입주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여기 신규하는데 12억 됐으니까 옛날 9억들이 막 10억 막 이렇게 따라 오르던 게 옛날 그 관습이었다는 거지. 안정적으로 따라 올랐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게 싹 사라졌어요. 어차피 10억이 넘게 분양가가 측정돼 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나와 이제 대출이. 잔금 대출이 안 나와. 뒷돈으로 치러야 돼.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 뭐 6억까지 떨어지긴 안 바라더라도 한 7, 8억 전까지 떨어지게 돼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진짜 생애 첫 주택으로 나는 늙어서 못하지만 아들이나 아들 명의로라도 처음 우리 가족의 그 이름을 걸 수 있는 주택을 가져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지게 하려면 이 보유세 부분, 다중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분, 그리고 그 물량을 시중에 꺼내놓는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연일 SNS를 통해서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할 거고요. 이거 이제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얘기를 듣고 빨리 반응을 해야 된다. 빨리 반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네. 자, 일단 5월 9일이 데드라인이잖아요. 계약만 하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개월까지 그리고 다른 조정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과 등기의 여유를 드립니다. 근데 분명한 건 5월 9일 계약을 끝내야 됩니다. 네. 뭐 당연히 밀어줄 줄 알고 뭐, 지금 나는 전세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입자들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전세금 내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파냐 막 이러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게 6개월 전에 나온 정책입니까? 4년 전부터 이 정책을 만들어 놓고 계속 윤석열 정권에서 미루고 1년씩 밀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작년 6월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없다. 계속 얘기했죠. 부동산을 그냥 잡는다라고 얘기하셨고, 토지 공개념 개념을 끌어들여다가 어떻게든 유유 토지나 있는 토지들을 개발해가지고 저렴한 분양가로 서민들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이미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은 거지. 주가 5천 안 믿듯이. 네가 무슨 주식을 집값을 잡아. 그거는 단군 할아버지가 와도 못 잡아. 이러고 믿고 있었던 거야. 이 돈 많은 새끼들은. 뿐만 아니라 저는 기레기들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레기들 역시도 아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저 대통령 혼자 저거 못 밀어붙여요. 우리가 계속 비판하는 기사 쓰잖아요. 조금 있으면 꼬랑지 내립니다. 이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100%. 그래서 이제 그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내가 집 한 채로 그냥 살고 있는데 내 집이 지금 시세가 뭐 10억 정도 가는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막 빠지기 시작하고 막 5억 미만으로 일본 거품 빠듯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냥 내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보는 거,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나는 진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될 수는 있어요. 내 집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권이 깨진다는 데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다주택이잖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인데 왜 한 집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다주택자 집을 꺼내놓으면 한 집 있는 거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그 얘기도 선언한 거예요. 아무리 단독 주변 한 채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기 목적으로 쥐고 있는 집은 이건 아니지 않냐는 그렇지. 거야. 아니 사실은 막말로 내가 여기서 사는 집이야. 사는 집이면은 막말로 상관이 없어. 이게 오르면은 보유세만 오르고 세금만 오르지 내가 계속 살 거잖아. 강남에 영끌해갖고 빚이랑 전세를 해갖고 20억 30억짜리 집 사서 세 주고는 자기는 서민아파트 가서 살거나 아들네 서민아파트 얹혀 살거나 시골 내려갖고 전세 살고 있으면서 오늘 내 집값 오르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파세요. 지금 팔아도 엄청 남기겠구만. 지금이라도 파셔야 된다고. 그런 분들은 정부가 이걸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줄 그런 정부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행정가로서 해온 걸 봤을 때 자신있게 얘기하잖아. 내가 계곡도 철수했고, 5천도 만들었고, 지금 이런 가짜는 애들을 데리고 윤석열 따까리들 하던 것들을 데리고 지금 국정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혼자서 다 끌고 가잖아. 국정 관련해갖고 질문 받아보면 사람 같은 거 하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공사 사장부터 한 놈도 안 잘렸어요. 거기서 다 드러났던 놈들. 이런 것들을 끌고도 국정을 이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런 기회가 이런 전문적인 행정가한테 나라 맡긴 거가 참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는 했지만 이재명은 잘할 거다는 기대는 했지만 솔직히 제 기대 5배, 10배 이상으로 더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근데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어. 뭘? 어우, 민주당이 좀만 받쳐주면, 아. 입법이 조금만 받쳐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 좀 해라. 정말 그 대통령은 한 명이고,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보니까, 맨날 이것들은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